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NCS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5년부터 아주 놀라운 변화,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곧 미래이고 개인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라는 점에서 공사, 공단 시험을 위한, 공기업 취업을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역시 이론과 함께, 그리고 중요한 NCS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개된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특히 2015년 상반기에 치러진 시험들, 즉 한국전력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기출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NCS와 관련된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이미 문제들과 함께 예시들의 형태들도 제공을 해놓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예상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NCS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N 내셔널이죠. C 컴피턴시라고 되어 있는 직무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스탠다드, 즉 표준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정말 국가 시험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강조합니다. 302개 공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며, 특히 2017년에는 300개가 넘는 공기업, 302개가 되는 공기업에 모두 확대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직무 능력과 관련된 인적성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험들을 좀 더 강화하고 스펙 쌓기,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특히 실질적인 직무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들을 공식화하고 체계화, 단계화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별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요. 그 치열한 경쟁, 마치 신의 직장이라고 우리 평가받는 공기업들입니다.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또 저도 그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10가지의 단계 중에서 특히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강의들을 엄선해서 선별해서, 특히 과거에 있었던 언어 부분들, 추론 부분들과 주로 관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수리 부분은 다른 선생님께서 아주 더 훌륭한 강의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이 NCS 문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있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인적성 시험들, 아니면은 이제 사기업 등에서 진행되는, 특히 저도 이제 사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인적성 검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LG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체들의 시험들과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 치러진 시험들을 보더라도 언어와 관련된 대응 관계들도 있었고요. 또는 어휘, 순전 이제 아주 국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는 비문학의 일치 문제, 또는 주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출제되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말 그대로 경험형의 사례형 제시의 직무 능력 문제들을 소재로 많이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러니까 그냥 이건 국어 시험도 아니죠. 영어 시험 아니죠. 한국사 시험 아니죠. 상식 시험 아니죠. 정말 직무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도 역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이번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사가 지각했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며, 신입사원으로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상황 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답을,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그리고 공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저와는 첫 번째 단계인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지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말하면 아라고 받아들이고, 어라고 말하면 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최근 어떤 직장들에서의 면접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설문조사로도 나왔죠.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2위, 그것이 바로 외국어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공단에서 물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초 외국어 구사 능력들도 하위 단위로서 제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사실 잘 안 쓰기도 하죠. 외국어를.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1위를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서울대도 나오고, 카이스트도 나오고, 연고대도 나오고, 아주 우수한 학벌과 능력을, 스펙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학 졸업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입사원에게 너 이거 오늘 야근할 거야? 못해? 야근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자, 야근의 결정을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사가 화를 내죠.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다시 똑바로 말 못해?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실수한 것 같고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어떤 역량만이 아니라 정말 그 즉흥적으로 또 센스 있게 항상 조금만 센스만 있더라도 또는 뭘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요즘 애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 간단한 이론과 함께 그리고 제공되어 있는 문제 등을 통해서 총괄평가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자료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약 3,000장 정도, 즉 그러니까 A4 용지에 우리 PDF 파일들이 지금 제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NCS 관련 이론과 간단한 사례 제시형 그리고 총괄평가 문제들을 10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학습자용 또 교수자용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자료들을 제가 지금 다 보았더니 약 3,000장이 넘어갑니다. 단 전체적으로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격한 분들, 또 우리 2015년 상반기 합격한 분들이 이 자료를 대부분 절반 이상이 보고 들어갔다. 이런 설문조사들도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이론과 함께 총괄평가 등을 제공된 예시 문제들을 참고해서 보고요. 그리고 추가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대부분 이제 원론적이면서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는 하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건 다 객관식 문제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공개되어 있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는 서술형 문제로 전공 부분과 관련돼서 각 공사 공단 특성에 맞게 특히 아시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이게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거 인적성 준비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것 또한 제가 국어적인 측면에서 또 문제를 통해 제공해드리고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할 때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 필요한 외국어 문서 이해, 의사소통 능력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서와 관련해서도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들이 이제 하위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되어 있는 2015년 이제 7월 이후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개념을 4가지로 주었고요. 하지만 기존에 공개된 것은 5가지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인 맨 마지막 기초 외국어 능력이라는 걸 포함해서 5가지 하위 단계로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5가지 하위 단계 등을 하위 능력별 영역을 활용했을 때 첫 번째가 문서 이해 능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겠죠. 역시 상식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이해 능력이 되고요. 또는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 예를 들어서 기한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때로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에 나와 있는 사전조사서, 즉 자기기술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서들을 특히 우리가 이제 공사공단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과 관련하여서 정확한 문서 작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하여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역을 하위 단계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라는 거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세분화했을 때 경청 능력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현 능력, 의사표현력으로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세분화하겠지만 바로 아주 중요한 자세가 또 경청이라는 자세이죠. 잘 듣는다는 것.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의사표현력, 정확한 의사표현력입니다. 단순한 면접을 위한 언어적인 것, 말을 현란하게 잘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OW1H, 즉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고 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반면 이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직장 상사 중에서 최악의 상사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말하고 또는 한쪽에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이 전혀 영혼이 없는 대답들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유, 그러시겠죠. 아유, 훌륭하시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을 가장 저해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수습사원들, 이제 인턴이라고 많이 이야기한 데서 시작을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직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스펙의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화려한 스펙의 화려한 외국어에 엄청난 자격증을 땄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인턴으로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정말 복사라도, 저는 복사하기 고치라고 하면 제가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원에 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직장에 있을 때도 다 제가 복사기를 고칠 정도가 되었거든요. 자, 그럴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또 상황 판단에 대한 또는 바로 이 의사 전달에 대한 0.5초만 빨라도 센스 있게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스도 스펙이다. 인성도 스펙이다. 인사도 스펙이다. 이런 저는 정말 후천적인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부딪혀야만 그것이 스펙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실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저는 사실 잘 몰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메모해 놓고 상황을 미리 예상해 놓는 것.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먼저 해야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그것이 실제 가능하겠죠. 거듭 이야기지만 능력이 미래입니다. 그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NCS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말이 바로 능력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달했는데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아는 줄 알았는데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줄 알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입사원에게는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이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그 정도는 네가 할 줄 알았지. 또는 그 정도는 네가 너무 나서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서야 될지 나서지 말아야 될지 경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했으면 나서야죠. 먼저 진취적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좀 부족했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래. 그럼 네가 다시 한번 또 해봐. 그럼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진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신입사원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 이런 것들 또한 바람직한 소통을 저해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팁들, 요령 방법들이 있다면 사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어떤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복기해 보는 것. 그 다음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반응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육적으로 모아서 또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신입사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상사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피드백이 서로가 진행되어야 한다. 쟤는 저런 정도
정도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잘 못해. 좀 느리긴 한데 꼼꼼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1년 만에 전직을 하는 비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작은 오해에서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무능함으로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는 안 맞아. 사람들하고도 안 맞고 업무도 안 맞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적절히 배려하면서 또한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이런 역할 분담, 역지사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언어의 단순화입니다.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길지 않는 가운데 명쾌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듣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꼭 필요한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오지만 역시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가만히 듣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무언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서로 말을 하고 있는 이심전심의 소통처럼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감정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항상 다혈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뭐예요? 자기는 다 쏟아내고 그리고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상처 다 주었잖아요. 따라서 항상 우리가 3, 4, 1, 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우리 신체기관 다 2개씩이다.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네요. 자, 귀도 2개, 손도 2개. 하지만 입은 하나다. 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숨쉬고 그러나 조금만 말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우리가 말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쏟아 부은 물이기 때문에 쏟아버린 화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의사소통 능력에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무언의 언어라는 것에서도 꼭 의사전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